네, 안녕하세요. 한배 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참한 신부를 고르는 방법과 맞선 시 피해야 할 여성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남성이 질문을 했는데도 대답도 없고, 그리고 남성한테 질문도 안 하고 시간만 보고 이런 여성은 피하세요. 그 여성은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마담이 너 그냥 자리라도 빛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여성들이 대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도한 노출 의상, 그리고 진한 화장, 뭐 레터링 뭐 예쁜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타투 막 심하게 한 애들이 있거든. 그런 여성들이 대부분 보면은 안 좋은 쪽에서 일을 많이 안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 피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기숙사 생활을 거부하는 여성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를 필요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집이 가까워.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숙사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집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숙사 생활 안 한다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남자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밤에 친구들 만나서 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몰지식한 여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재혼 여성이에요. 재혼 여성. 재혼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가 뭐 없으면 괜찮은데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뭐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신랑들이 그래.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 재혼 여성도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뭐 둘이 이제 만약에 잘 살아. 잘 살고 근데 이제 우연찮게 늦게 결혼했는데 또 임신까지 해서 애도 낳았어요. 그러면은 뭐 그 전서부터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베트남에 생활비며 양육비며 이제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 정도 내가 해줄 수 있어 하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괜찮은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만약에 이제 둘 사이에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나다 보면은 또 이제 베트남 여성도 엄마잖아요, 엄마. 엄마다 보니까 베트남에 놓고 온 자식이 눈에 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 애 입양시켜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남성 신랑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애가 없다. 자기 부모한테 다 거짓말해. 애 없다. 뭐 이렇게 거짓말해. 차라리 그냥 떳떳하게, 아, 애가 있는데, 난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애가 있는데도 애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런 분들한테 다 거짓말 한 거야 남편들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는 생기는 거죠. 어? 입양시켜달라. 애한테 조금 더 신경 좀 써달라.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싸우게 돼. 한도 끝도 없이. 그리고 이제 맞선 시 진짜 잡아야 될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맞선 시 남성의 눈을 바라봐 주고 남성의 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고 그리고 남성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세세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런 여성은 신랑들한테 마음에 들어 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성과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고 했을 때, 아,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베트남이 아무리 더운 나라라 하여도 이렇게 노출 있는 의상을 잘 안 입어요. 왜? 내가 천해 보일 수 있으니까, 옷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뭐, 장식도 그렇고, 정말 이게 평범하게 해요, 평범하게. 그리고 이제 뭐 미소도 자연스럽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바른 자세 유지하면서 맞선을 하는 그런 태도가 예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대부분 한국 남자들이
저는 그 한국 남자한테 그 얘기는 해요. 뭐 나중에 만약에 결혼하면 우리 뭐 시부모님하고 살까 말까 이런 거를 먼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이라는 거는 두 부부가 정말 신혼생활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그러고서 이제 또 육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사랑도 나눠야 될 공간인데 시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라고 하면 이 신혼이 달콤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뭐 좋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잔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맞서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만약에 뭐 시부모님하고 살면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시부모님하고 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여성의 마음을 내가 확 잡은 다음에 그때 얘기를 해도 늦지 않는다 라는 거죠. 막말 오늘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났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를 해. 그러면 여자가 반응이 없죠. 아, 그럼 말아요. 예. 하고서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사는 얘기는 조금 더 이렇게 친해지고 많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내가 많이 안다라고 하면 그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아, 나는 내가 장남이라 시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자도 아, 저는 상관없어요. 어른들하고 살면 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여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남성의 스펙이 화려하지 않아도 현재 남성의 책임감과 마음씨가 따뜻해. 이제 그런 거를 보고서는 여성이 뭐 이런 부분에 질문하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본인한테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이제 잡는다라고 하면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지금 얘기한 여성들을 잡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 역시도 뭐 그렇게 했고.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참한 여성 좀 소개해주세요. 참한 여성. 그러면은 막말로 역으로 본인은 참하냐 이거야.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진짜 뭐, 바른 생활하고,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살아왔냐, 이 말이지. 어? 대부분 보면,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꼭 여자는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찾으려고 그래.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 눈에 고른 여자들 보면 본인이랑 비슷해요. 본인 성향이랑 다 대부분 비슷해. 내가 이렇게 대바라졌으면은, 꼭 여자들도 보면은 대바라진 여자를 또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약간 좀 나쁜 여자 스타일, 또 질질질 끌려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한 여자, 참한 남자는 없어요. 그거는 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둘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딱 터졌어. 그러면은 뭐 화도 날 법해. 하지만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여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아 알았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부부로 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서부터 너무 많은 거를 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신부가 정말 첫인상도 괜찮고 되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면 친구들 불러가지고서 같이 밥 한번 먹으면서 친구들은 어떤 직장은 다니고 어떤 성향이고 어떤 친구들인지 보면 답은 다 나와요. 좋은 친구들은 여성이 괜찮다. 그러면 친구들도 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의 부모님을 만나봐도 정말 나한테 호의적이고 환대해주고 덕담이라도 나중에 결혼해서 살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그 뭐 예비 장인어른 그리고 뭐 예비 장모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식구들 사이에서도 하하호호하면서 이렇게 되게 즐겁게 많이 살아요. 서로 위해주고 이제
그런 걸 눈으로 딱 보고 내가 몸으로 느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까지 뭐 이렇게 성혼한 그런 부부도 있고, 애 낳고 잘 사는 부부도 있고, 애 낳고 이혼한 부부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이렇게 막 상담을 되게 많이 하고, 지금 뭐 저하고 상담한 회원만 200명이 넘어요. 제 전화번호부에. 근데 저는 제가 상담을 해주지만, 국제 결혼을 뭐 이렇게 선호하거나, 그리고 이제 지향하거나, 뭐 그걸 가지고서 제가 이제 뭐 남자 회원들을 회유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국제 결혼이라는 거는 본인이 어 마음이 준비가 되고, 아 이제 나도 이제 국제 결혼해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딱 들어왔을 때 진행을 하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해줄게, 뭐 저렇게 해줄게, 내가 싸게 해줄게, 그런 달콤한 말을 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도.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그 상담 고객들도 중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계약하고 진행하고 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뭐 딜레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저는 뭐 맞선까지 다 했지만 내가 이거 맞선 다 하고 다 했으니까는 위약금 물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 사람도 정말 국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저한테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유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국제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가 7년이 됐어요. 7년이 됐는데 뭐 남부 여성은 어쩌다, 북부 여성은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제 결혼 업체들 대부분 보면 한배 부부는 별로 없어요. 한배 부부는 없고, 그리고 또 한배 부부들 보면은 이렇게 정말 잘 사는 부부를 내가 못 봤어요. 뭐 티격태격 하든가 아니면 여자들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다든가 그렇게 사는데, 저는 제가 한배 가정으로 저도 뭐 연애 한 1년 정도 하고서는 결혼 한 7년 됐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남자가 리더십이 있고 하면은 여자를 끌고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뒤에서 밀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베트남 여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자존심이 세네, 뭐 거짓말을 잘하네,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남편을 정말 하늘처럼 생각하고 존중도 많이 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어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도 정말 잘해요. 그 잘하는 거 왜 그러겠어요? 나도 그만큼 아내를 도와주고, 이 도와준다라는 게 제가 뭐 금전적으로 도와준 건 없어요. 마음으로서 뭐 진심으로서 이렇게 내가 도와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서 존중받을 짓을 하면 아내도 저를 많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제가 항상 위에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부부는 평등 관계, 평등 관계. 평등 관계고, 뭐, 뭐 아내가 뭐 실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저는 그래요. 외국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베트남에 살고 있어. 근데 내가 베트남어를 잘 못해.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아내가 당황하지 않게 잘 만들어주면 나중에 내가 베트남 가서 실수를 해도 아내가 이런 부분을 당황하지 않게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유튜브 보고 뭐 인터넷 보고 남의 부부 잘 사는 거 그거 보고서 환상 갖지 말고, 결혼이라는 거는 나하고 당사자란 말이에요. 둘이서 만들어가는 거야. 둘이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남이 잘 산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 보고 뭐 인터넷 두들겨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거 할 바에는 자기 관리에 좀 더 힘쓰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어도 조금씩 이게 공부해서 내가 뭐 이제 간단한 문장 같은 거를 한다든지, 뭐 질문 같은 거를 베트남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장을 써서 보낸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이제 국제 결혼하는 데 있어서 신부한테 호감도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상승.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사전 교제를 충분히 시켜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나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면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충분한 비용 투자가 있어야 돼. 왜? 내가 사전 교제한다고 그래가지고선 전화만 하고 뭐 문자만 보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간 나면 현지 넘어가서 만나고 데이트 해보고, 어? 그리고 연락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보고, 어? 아, 이 사람이 정말 나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 결혼을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 정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도 아, 저 아가씨 정말 괜찮은 아가씨구나. 결혼해도 정말 후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대부분 보면은 속전속결로 결혼을 해. 막 진짜 속 끌려가듯이 도살장에 속 끌려가듯이 결혼을 해. 그러고 나면 알잖아요. 한국 오면은 뭐 신부가 가출했다. 어? 외국인들은 좀 받자마자 도망갔다. 아니면 뭐 용돈이랑 기숙사비랑, 어? 수업료만 받고서는 파혼했다. 이런 부분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업체 선정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결혼을 하지 마시고, 아, 정말 내가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 낳고 정말 내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 국제 결혼하라 이거지.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나이 많이 먹으면 베트남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어? 그리고 뭐 애도 낳아야 되고, 어? 또 육아도 해야 되고 하는데, 뭐 나이가 뭐 마흔 뭐 중반반 넘어갔다? 그러고 나서 뭐 애를 낳고 키우고 뭐 사랑을 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시라고, 한 살이라도.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국제결혼 업체를 내가 하기 때문에 댓글창을 제가 열어놔요. 그 열어놓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 회사 이름을 치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가부 이런 데 보면은 국제결혼 등록 업체 다 나와 있고. 근데 요즘에 유튜브 보면 무분별하게 뭐 신부들 막 노출 광고하고 하는데, 보면은 뭐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그냥 카톡 아이디만 딸랑 있고, 댓글창은 닫아놓고, 신부는 광고하고 있고, 이게 계약자가 아닌 사람한테 신부를 막 광고하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 3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분별하게 한다 이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얻어 걸리게 되면 돈은 돈대로 버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이제 국제 결혼을 매매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주변 친구들, 그 주변 친구들 보기가 되게 민망할 거예요. 뭐 결혼한다고 해서 다 했는데, 막상 뚜껑 딱 열어보니까는, 아, 쟤 당했대.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하려고 했다가 안 한다고. 근데 좋은 업체 만나가지고서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 그러면 주변에서도 야, 부럽다, 야,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런, 축하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요. 뭐 여기 100만 원 싸다고 저기 100만 원 싸다고 해가지고 기웃기웃 거리지 마시고, 일 처리를 정말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딱 정하세요. 그리고 국제 결혼은 정액제가 아니에요, 정액제가. 내가 더 좋은 사람 소개해주면은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어디는 이만큼 한다고 해서 뭐 저쪽은 이만큼 한다고 해서 그걸로
저울질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궁금한 뭐 질문이라든지 뭐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댓글창에다 이렇게 글 남겨주시고 하면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주제를 삼아서 한번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결혼 이렇게 생각이 있는 분들은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냥 맞선 여행이라도 해서 한번 가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세포가 뭐 다 닫힐 수도 있고 갔는데 연애 세포가 이렇게 탁 열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결혼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은 가서 현지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뭐 궁금한 사항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서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한번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